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푹해졌습니다. 오늘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모두 뭐 사람들이 저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한 영하 10도 되면 그냥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좀 뭐 한 5도쯤 되니까 그냥 엄청나게 나왔어요. 물론 뭐 추우나 더우나 또 늘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운동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뭐 이런 거 저런 거 두적거리다 보니까 이 항생제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주사 맞고 뭐 이런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경고 3개 메시지입니다. 경고 메시지. 이 항생제가 장내 유익균을 죽여버리고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게 좀 진작 나오고 주기적으로 나와야 돼. 이거 9시 뉴스에도 좀 나와야 돼. 한 일주일 내내 나와야 돼. 에이? 우리가 감기나 염증 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숨 쉬듯이 주사 놓는 거 그게 항생제입니다. 근데 이게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균형이 깨졌다라고 하면 우리 몸은 뒤집어집니다. 생태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거 단기간 복용이나 딱 한 번만 이 항생제를 먹었다 할지라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이 100조 말이니까. 그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이 흔들린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 영향은 수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미국의 미생물학계 학술지 M-Systems에 발표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 연구진은 2,500여 명의 장내 미생물의 데이터와 처방 약물 복용 이력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항생제를 포함한 각종 약물 복용 이력이 장내 미생물 구성과 다양성에 장기적인 변화를 남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후딱하면 약 좋아하시는 분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이런 약들 좋아하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항생제 복용 이후에 일부 유익균은 시간이 지나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관찰됐다. 제가 지난번에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몸속의 유익균 중에 이 미생물이 9종은 영구 손상,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없습니다. 신생도 없고 재생도 없어요. 기까지도 안 되고. 그 9종으로 인한 또 질병은 원인조차도 못 찾는 겁니다. 그거는 난치병이라고 그래요. 지금 난치병, 우리나라에서만도 알고 있는 난치병은 1165종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 수와 종류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항생제 단기간 복용 후 그냥 잠깐 뭐 먹은 거 이런 거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20-30%가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그냥 잠깐 먹는데도 핵심 균주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미생물까지 함께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첫 번째로 면역력 저하, 저체온증이 와요. 저체온증이 오면 암 발생의 기본이 갖춰진 거죠. 두 번째,
염증이 증가돼. 요거 염증이 증가되면 이상세포, 염증이 증가되면 우리가 백혈구가 잡아먹고 재발하고 잡아먹고 여기서 이상세포가 생겨. 이것도 암 발생의 원인이야. 그리고 대사 이상 등 다양한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대사장애, 순환장애, 아주 쉽게 해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역시 저체온증이 와요. 혈액과 혈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항생제가. 그런데도 어렸을 때부터 뭐 애가 조금만 감기 걸리면 그냥 바로 병원에 가서 뭐 애기 엄마든 할머니든 무식한 건 똑같아. 그냥 바로 병원 가서 주사 찌르고 와. 그럼 또 어떤 현상이죠? 아, 어느 병원에 가면 한 방이면 끝난대. 그 한 방에 끝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도 몰라요. 독성이 강할수록 한 방에 끝나요. 제일 괜찮은 의사는 몇 번 가도 안 낫는 거야. 그 안 낫는 병원에 가는 의사는 항생제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항생제 주사라고 하면서 그냥 영양제 주사를 한 방 맞고 그냥 가는 거야. 지가 알아서 낫는 거지. 오죽했으면 감기 약을 먹고 뭐 이것저것 해도 7일이면 낫고, 그냥 뭐 저처럼 그냥 콩나물에다가 그냥 뭐 고춧가루 좀 넣고 미역국이나 뭐 콩나물국 이런 거 먹으면서 그냥 흔히 그냥 돌아다니면 그냥 일주일이면 낫고 그런 거예요. 얼핏 그러죠. 아니 일주일도 7일이고 7일도 7일인데 그럼 어떤 게 맞냐? 감기는 그냥 내버려두면 낫는다는 얘기예요. 어린애들이 항생제를 맞으면 그게 우리나라 고혈압 당뇨 환자 각 1000만 명씩이에요. 근데 20, 30대 차지하는 비율이 30%야. 이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면역력이나 염증, 요거 뭐 대사장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요것만이 아닙니다. 이 미생물의 양의 변화는 여기에 뭐 미생물이 뭐 좀 쭈그러들었다 감소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항생제를 단 한 번만 복용하더라도 장내 미생물들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로 서로 교환해서 일종의 저장소, 터미널 같은 이런 저장소 이런 그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를 먹을 때마다 모아놓는 거예요. 약성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그냥 뭐 멀쩡한 것 같아도 뭐 미생물들이 회복된 것 같아도 이 내성 유전자들은 장 속에 수년간 남아있다가 이후 실제로 감염 치료나 필요할 때 항생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항생제를 더 센 것을 쓴다는 거예요. 센 것을 쓰면 장내 이 세균도 죽고 유익균도 죽어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다양한 질병이 발생해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과 함께 모든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 도우루 박사는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참 아주 명언이에요, 명언. 제가 볼 때는 뭐 서양의학의 거성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본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 도우루 박사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이것도 그거 못지않게 유명한 명언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항생제 영향은 이 장을 넘어서 뇌 기능이나 정신 건강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면 몰레큘러 사이키애트리에 실린 연구를 보면, 그 연구 내용을 보면 일부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을 생성하는 대사산물을 감소시켜서 뇌의 해마, 요거는 기억 소자입니다. 뇌의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이 억제되는 현상과 연관있다.
뭔가 좀 새롭게 그 저장하는 이 기억 장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띨빵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에? 청소년기 항생제 노출 시 성인이 된 이후에 불안장애, 스트레스 조절 능력에 장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후딱하면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 맞고 먹고 뭐 바르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코패스, 묻지마 폭행, 분노 조절 장애, ADHD 이런 게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항생제 주사 맞히는 게.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항생제가 필요할 때는 복용을 해야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어요? 복용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수술했다든가 뭐 그때는 복용해야지만, 바이러스성 감기처럼 효과 없는 질환에 이런 것까지 항생제를 사용하는 이런 관행은 주의가 필요하다. 전부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감기처럼 효과 없는 질환, 여기는 항생제가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에이? 감기 걸리면 그냥 내버려두면 일주일이면 낫고 아무리 약을 써봐야 이 7일이에요. 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생제 복용 이후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발효식품 섭취 등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 환경 회복을 돕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생식이잖아요. 생식과 생채식, 그 다음에 김치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각종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는 그 7살 이내에 갓난 애기들한테 감기 걸려가지고 항생제 주사 맞춘다면 눈알이 돌아가요.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냐고. 우리나라 지금 놓고 있잖아요. 스웨덴 의사들은 놀래 자빠져요. 거기는 7세 이하는 금기야. 그러니 과거엔 없었는데 왜 현대에 들어서 고혈압 당뇨 환자 각 1000만 명 중에 20, 30대 이 젊은 새끼들이 고혈압 당뇨 이 환자가 30%를 차지하느냐 이게야. 그럼 뭐 원인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식습관이 원인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걸렸다며. 면역력의 70%는 장에 있는 균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나빠진 이것도 장, 뇌 축이로냐. 면역력이 떨어지면 뇌 기능도 떨어져. 우리나라 감기 걸리면 자동으로 가잖아. 아까도 말씀드린 애기 엄마나 그 뭐 애기를 봐주는 그 뭐 할머니나 똑같아. 무식한 건 똑같아. 지식과 지혜가, 건강 지식과 건강에 관련된 지혜가 없어. 그냥 바로 병원 가는 거야.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한 방에 끝나. 한 방에 끝나는 만큼 장내 미생물은 한 방에 죽어버리는 거야. 수가 한 방에도 20, 30%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는 재생도 안 되고 복원도 안 되는 게 9종이나 있다고 그랬잖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주사 맞히는 순간에. 아이들 항생제 요거 어른이 돼도 장내 미생물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역력 떨어지고 다양한 질환 발생하고,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환자들 반복되는 얘기예요. 20, 30대가 30% 차지하는, 거기에도 항생제, 어린 시절 갓난애 때 엄마가 그냥 무식하게 가서 그냥 항생제 맞힌 게 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또 나이 들어서도 또 병원 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약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회복이 안 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사람들 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몸속의 효소 수가 점점 줄어들잖아. 나이 먹으면.
그런데 여기다 항생제를 먹어버려 장내 미생물 수와 종류가 더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 떨어지니까 감기 자주 걸려, 비리비리해. 그다음에 그 뭐 코로나도 잘 걸려. 에? 또 대상포진도 걸려요. 뭐 몸이 차가워 저체온증 걸려요. 저체온 수족냉증이 오면 조금 있으면 몇 년 안 걸려요. 동맥경화, 중풍, 뇌경색 자동적으로 와. 수족냉증 있는 사람들. 왜? 몸속에 적혈구의 연전 현상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고혈당, 고소하고 과자 나부랭이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자 나부랭이, 빵, 떡,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 얼마나 좋아. 콜라 사이다 꺽꺽하고. 그러니까 뚱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염증 유발되고, 그게 각종 질병을 부르고, 그럼 수명이 단축되는 거지 뭐야. 약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또 그리고 갓난 애들한테 항생제 맞히는 그 엄마 할머니들, 그 애기 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경고야, 경고.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모든 약은 독이다. 이런 걸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는 줄어든다. 그리고 한 번 항생제로 인해서 미생물이 죽은 이런 것은 9종은 아예 생기지도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속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항생제를 포함한 약을 끊어야 한다. 근데 또 그래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예방하지 않았잖아. 예방했으면 감기가 안 걸리지.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감기 안 걸려. 걸려도 항생제 안 맞고 그냥 일주일 동안 버티기면 뒤야. 감기 조금 걸렸다고 해서 감기약 사 먹고 항생제 사 먹고 주사 맞고 해가지고 지 몸속에 그 미생물 수 100조 마리 중에 한 70조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30조 갖고 어떻게 살아? 답은 하나요. 수명이 점점 짧아진다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100조 마리는 100세 산다. 근데 항생제에 맞아가지고 뭐 10조 마리가 죽었다. 그럼 90살밖에 못 살잖아. 그럼 30조가 죽었어. 그럼 70살밖에 못 살아. 약을 너무 좋아해서 50조가 죽었어. 그럼 50세에 죽는 거예요. 질병 예방을 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항생제 먹지 않아도 되는 이런 조건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여기 얘기했잖아. 전문가들도 얘기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그게 이 생식이요. 그것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오행생식이야말로 왓다시야. 이 지방, 일본말로 이 지방 기레이 데스네. 그래서 오행생식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감기 안 걸립니다. 또 걸렸다 해도 약을 안 먹어요. 이 양반들은. 왜? 뻔히 알거든. 그래서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 생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문가들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발효식품 섭취 등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회복시켜라. 즉 100조 마리의 그 수, 유익균과 유해균의 수 자동적으로 이게 맞춰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주라. 그것은 항생제를 안 먹고 안 맞는 거야. 그러려면 건강을 지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야? 생식, 생채식, 물 자주 먹고 소금 먹고 그거요. 나가서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장내 미생물의 수 충분히 조상이 부모가 준 이런 건강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항생제의 폐에 관해서 정리했습니다. 항생제 폐, 나빠진 거 아셨어요? 항생제가 좋은 약이 뭐 어쩔 수 없으다 하지만 그 외에 감기 정도 따위를 갖고 항생제 주사 맞히는 이런 무식한 엄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아이의 건강을 부모가 그냥 갉아먹고 있는 거야. 가마솥에 누룽지 긁어먹듯이 퍽퍽 긁어먹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리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생제는 독 중에 독입니다. 우리 장내 유익균의 수를 줄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지혜를 발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약은 독입니다. 화이팅!